완벽한 상속, 지난 회차에서 허윤규 변호사님과 이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지적장애 형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협의 내용도 법원이 납득을 해야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민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오늘은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이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남은 재산 당연히 나눠야 할 텐데 그 유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나누어지고요. 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요.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유언도 없고 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은 유언이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유언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될 텐데 혹시 뭐 유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뭐 유언을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언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라고 합니다. 네, 수유자. 유언을 네.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인데요. 네. 그 수유자는 본인이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유언이 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 역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유언이 없었다 한다면은 이 공동 상속인 간 재산 분할 이 절충에 들어갈 텐데 또 자칫하다가 내 권리를 또 못 찾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방식이나 형식은 없지만 네.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네. 한다. 예. 만약 상속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고요. 네. 또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예. 그 특별 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고 또 이 미성년자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일단 이 협의할 상속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네. 다만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재산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증여된 재산은 또 상속분의 성급 이렇게 또 보지 않습니까? 이 협의 과정에서 이런 특별 수익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상속재산 중에 이제 뭐 일부만 한해서 또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네. 남은 재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예, 되는 또 협의를. 문제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상속재산 분할 시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분담할지도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뭐 싸우지 말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우리끼리 그냥 먼저 좀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재산을 좀 나눠놓자. 네. 뭐 이렇게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말이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네, 이게?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상속권이란 것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재산을 잘 나누자라고 협의를 하거나 혹은 나 재산을 안 받겠다 상속 포기를 한다 해도 이는 효력이 없고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들끼리만 이제 떠든 게 된 거죠. 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얘기가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뭐 유류분 청구권 뭐 이런 거는 포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도 상속권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뭐 언제까지 뭐 상속재산을 뭐 자녀들끼리 합의해라 뭐 이런 뭐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멸시효에 제한이 있는 유류분과 달리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그 상속재산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겨서 뭐 처리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상속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만 그 가산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안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미리 납부를 하셨다면 사실 네. 이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 꼭 그 기간에 제한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자녀들이 당사자가 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도 좋은 정보가 아니었나 싶고요. 완벽한 상속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거나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서 재산 갈등 잘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